오늘은 소원을 실은 자전거 프로젝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두 번째 마지막 부분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이들이 자전거에 톱니바퀴와 거기에 들어가는 체인링 그리고 이 체인링의 구조를 설계하기 위해서 체인링의 윗면을 1cm로 하고 높이를 2cm로 한 체인링을 모형을 만들어서 톱니바퀴에 이걸 연결해서 비치했죠. 그런데 여기 보신 것처럼 빨간 선으로 그어진 이 부분이요. 이걸 16개 비치했는데 요만큼 얇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동안의 수고가 성공적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놀랐고요.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안절부절했어요. 어떤 아이는 체인링의 밑면의 길이를 조금 더 길게 했어야 되지 않는가 하고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어린이는 이 전체 톱니바퀴의 원의 크기를 조금 더 줄였어야 되지 않는가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요. 한 어린이가 어차피 어느 쪽으로 돌리더라도 이건 5cm인 건 변하지 않으니까 5cm의 반을 찾아서 중심을 찾으면 해결의 실마리가 있을 것 같으대요. 말하자면 그때 원우가 그렸던 이 그림에서처럼 중심에서부터 밖으로 이렇게 일정하게 나누어서 각각 하나의 체인링을 배치하게 되면 이렇게 오차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5cm짜리 원을 그리고 그 원의 중심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에, 내기로 해요. 그래서 어, 음, 체인링의 이 홀을 정확히 그리는 이제 작업이 에, 이번에 해야 될 그 활동의 이제 주된 목표예요. 그래서 이 남아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해서 교사가 다시 지난번에 얘기를 되풀이하면서 그 체인링의 삼각형이 너무 컸었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원우 말은 원의 크기를 차라리 좀 줄였더라면 잘 맞았을 거래요. 그러면 동그라미를 얼마만큼 작게 해야 되는 거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넘치면 맞을 때까지 조금씩 더 크게 하면서 조정을 하면 될 거래요. 그런데 결국은 어쨌든 이 톱니바퀴의 원의 크기는 어느 방향으로 돌려도 다 5cm니까 그 중심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진영이가. 그래서 이제 진영이가 자를 대고 해보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되니까 4cm였죠. 그런데 대충 선을 그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게 자를 이 원에다 댈 때 넓이가 5cm가 될 때까지 딱 맞춰서 밀어 올리면서 맞춰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5칸의 어, 반이 되는 그곳이 중심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찍으면 중심점이 될 거라고요. 그럼 이제 중심점을 찾으면 이렇게 5cm에서 2칸씩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2와 3 사이 한 칸을 반으로 나눈 2의 반이 되는 점에 에다 점을 찍으면 중심점이 될 건데, 이걸 어떻게 선으로 나눌 거냐,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반대쪽으로 연결하면서 쭉 연결을 해준대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하면 전체가 맞아들이지 않고 또 다시 이렇게 틀리면서 이렇게 여백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방법만 있는 건 아닌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하고 이제 아이들이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협동교수 협의팀에서는 교사들끼리 의논을 해서 아이들에게 5cm짜리 원을 잘라서 제공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5cm짜리를 줬더니 상훈이가 알겠대요. 그리고 진작 주시지 왜 인제 주냐는 거죠. 그래서 방법이 뭐냐고 하니까 상훈은 접으면 된대요. 접고 한 번, 또 두 번 접고, 또 세 번 접고 이렇게요. 그러면 전부 어, 이렇게 접어지면서 쭉 하니까 모두 삼각형이 16개가 들어간대요. 그래서 결국 아이들이 1cm가 16개 있으면 5cm 원을 만들 수 있는 거냐고 이제 거꾸로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음, 상훈이는 이걸 보더니 근데 자기가 집에서 자전거를 자세히 살펴보고 왔는데 체이닝의 삼각형이 이렇게까지 길지는 않더래요. 그래서 체이닝을 고안해 보기로 해요. 석현이 말이 너무 깊으면, 여기 그림 보실까요? 너무 깊으면 들어가서 빠져나오지를 못할 거고 너무 크면 아예 들어가지를 않을 것 같으니까 이 큰 것과 작은 것 사이의 중간 크기가 안 맞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중간 크기를 어떻게 찾을 거냐 그랬더니 아이들 말이 예,
실제로 얼마만큼인지 이걸 알아내려면 실제로 5cm 크기로 이걸 그려서 다 나눠서 뾰족한 것을 그려냈는데, 이 뾰족한 것을 반씩 놔두고 여기 생긴 삼각형 안에 들어갈 원을 하면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면 원의 지름이 나올 것 같다고 이제 교사가 얘기를 하면서 애들에게 모는 종이를 제공해요. 근데 이 모는 종이는 1cm 가격의 모는 종이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여기서부터 5칸을 가서 점을 찍고, 또 5칸을 가서 점을 찍고, 5칸을 가서 점을 찍어서 이 안에 들어가는 동그라미를 그리면 되는데, 아이들이 이 원을 그릴 줄을 모르기 때문에 둥근 형태의 원을 가진 모양을 가지고 그걸 따서 그리게 되니까 이 밖으로 이렇게 뻗어나가 버렸죠. 그래서 정확하게 맞지가 않아서 이제 5cm 안에 들어가는, 가로 세로 5cm 안에 들어가는 원을 그리는 게 이제 아이들에게는 관건이 됐어요. 결국 원의 지름이 5cm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늘 필요할 때마다 일정하게 그릴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교사가 지난번에 했던 활동을 요약해서 설명해요. 지난 시간에 2.5cm를 찾아서 오늘 여러 개로 나눴는데, 그런데 조금 남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5cm 원을 주니까 이걸 접어서 너희가 16개가 들어가도록 종이를 접었다는 거죠. 그래서 체인을 만들려면 체인의 원이 체인 링 사이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도 안 되고 밖으로 나오도 안 되기 때문에 안쪽과 바깥쪽의 중간 원을 하기로 했죠. 그런데 이 원의 크기 또한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이 체인의 원을 일정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상훈이가 받아서 오늘 탐구할 그 목표를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5cm가 되는 부분을 찾아서 점을 찍은 후에 그 안에 원을 그렸는데, 5cm는 원의 바깥쪽이 을 그으니까 커버렸죠. 그래서 원이 커지지 않게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고 이제 교사가 말해요. 그러니까 원우는 모양자가 있으면 될 것 같으래요. 또 모양자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정확히 그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진영이가 원을 그려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고 얘기를 했더니 연필을 꽂고 딱 잡고 돌려서 원을 그리는 게 있대요. 이름이 뭐였더라? 그러니까 교사가 너 컴퍼스 말하는 거니? 그러니까 맞대요. 컴퍼스래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은 컴퍼스를 사용할 줄 모르니까 진영이 네가 한번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줘 봐라 이렇게 하면서 또래 교수를 이제 시켜요. 그러니까 진영이가 컴퍼스의 뾰족한 부분, 송곳처럼 나와 있는 뾰족한 부분을 중심에 맞춰서 찾아야 된대요. 자에 대고 센티미터를 그린 다음에 5cm의 반인 2.5cm, 반지름인 줄은 모르지만 어쨌든 지름의 반이 되는 2.5를 이렇게 벌려서 맞춘 다음에 모는 종이에 대고 그걸 그리면 된대요. 네. 그래서 정 가운데를 이렇게, 정 가운데를 이제 중심을 찾기 위해서 모는 종이에서 병훈이는 2.5cm로 그려서 2.5cm씩 2.5cm 내려가서 만나는 점을 찾기로 하고, 상훈이는 중심점을 찾을 때 대각선을 이어서 대각선이 만나는 중심을 중심점으로 하기로 하고, 아이들마다 중심점을 찾는 방법이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중심점에다가 캠퍼스의 중심 뾰족한 부분을 대고 이 간격을 2.5cm 자로 재서 벌린 다음에 이걸 돌려줘서 원을 그리게 돼요. 그러면 이미 그려진 십자와 아까 중심을 찾기 위해서 나누었던 대각선을 나누고 나니까 모두 8칸으로 되어 있죠. 근데 애들한테 필요한 거는 모두 16칸이잖아요. 그래서 8개밖에 안 돼서 어떻게 하면 이걸 나눌 수 있을까 하니까 이제 아이들이 너무 어려워져서 끝이 없네 하면서 이제 약간 난감해해요. 그래서 이제 협동교수의 협의회에서는 그걸 협의해서 오히려 아이들에게 각도기를 제공하면 어떨까 하고 각도기를 제공하기로 해요. 진영이가 보더니 이거는 직선을 재는 게 아니라 원을 잴 수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상훈이는 이거 4학년, 5학년들이 쓸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해요. 그러니까 석현이가 누나가 쓰는 걸 봤대요. 그래서 이제 이 각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각도기가 가운데를 보면 90도라고 써 있죠. 그래서 진영이는 직각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직각이라고요. 그랬더니 원우는 그러면 100도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영이가 그건 둔각인데 그러려면 0에서부터 반바퀴 뺑 돌아서 여기 180도라고 써 있는 부분까지 오면 180도고, 그래서 원의 반은 180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영이는 이 180도가 2개 붙은 게 원이라고 하면서 180도가 2개 있대요.
그래서 석현이가 그걸 다 합치면 360도라고 하니까 온우가 너무 깜짝 놀래요. 이제 360도, 320도라고 말하는 거는 들어는 봤나 봐요. 그런데 바로 이거구나 그러면서 자기 집에 가서 종이에다 딱딱 적어 놓겠대요. 잊지 않도록요. 그래서 이 각도가 얼마인지를 알려면 끝에 있는 0과 각도기의 중간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위의 숫자가 아니라 0이라고 써 있는 부분에서부터 쭉 가서 얼마인지를 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40이 넘어서 재보니까 그 여는 45도였어요. 그래서 8칸이 됐을 때 45도였기 때문에 그거를 16칸으로 만들려면 45의 반을 찾아야 되는데 45의 반을 어떻게 나누냐는 거예요. 그래서 5도씩은 잘 구분이 되지 않아서 교사가 네임펜으로 각도기에다 표시를 해줘서 이제 쉽게 중심을 찾았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쉽대요. 이제 그으면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모두 반씩 찾아가서 칸을 나누니까 모두 16칸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체인링의 삼각형 부분이 지난번에 1.5cm였는데 밑면은 1cm였고요. 그런데 진영이가 집에서 실제 자전거를 관찰해 보니까 체인링의 그 뾰족한 부분이 그렇게까지 길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0.5를 빼고 1cm로 체인링의 그 높이를 줄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말이 세모 그리기는 어려웠지만 이제 그때 그려봤기 때문에 1cm 높이의 세모를 만든 건 어렵지 않대요. 또 상훈이 말이 중심을 찾는 것도 식은 죽 먹기래요. 그럼 이제 얘네들이 그리려고 하는 체인링은 밑면도 1cm고 그쵸? 이 등변의 길이도 1cm인 정삼각형 형태의 체인링으로 돌아왔어요. 처음에 애들이 그 삼각형 모양의 여러 가지 블럭들을 찾았을 때 사실은 위로 좀 더 길어야 된다고 하면서 정삼각형은 다 필요가 없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너무 길어서는 안 된다는 걸 진영이가 집에서 관찰해 왔기 때문에 0.5를 빼고 1cm로 하기로 해서 정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체인을 그리려고 하는데 중간원이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석현이가 1cm 반이래요. 그러면 바깥쪽은 1cm의 반, 그러니까 0.5가 돼야 된대요. 그럼 0.5씩 16개를 다 제하는 거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컴퍼스로 원을 그어서 또 다른 원을 만들면 3.5가 되겠대요. 보시면 이 지름이 5cm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달려있는 이 체인링의 높이가 1cm잖아요. 그러니까 2.5에다가 1을 더하면 3.5가 되죠. 3.5를 가지고 한 바퀴를 쭉 돌리게 되면은 이런 형태가 원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체인링의 크기가 어느 정도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0.5를 일일이 잴 필요 없이 이렇게 여기 중심에서 어, 3cm 간격으로도 원을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4cm 간격으로도 원을 그린 다음에 거기다 이렇게 링을 그려 놓으면 아주 쉽게 1cm짜리 링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1cm짜리 그 1cm 원을 그리기 위해서 그 컴퍼스로 계속해서 돌리면 16번 돌리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생각해내는 게 모양자예요. 모양자에서 1cm짜리 원형의 모양을 잘라서 가장자리에 쭉 이렇게 체인링을 16개 그려 넣었어요. 이렇게 5cm 지름의 토니바퀴 안에서 중심점을 찾기 위해서 대각선을 긋고 거기서부터 다시 접어서 8개의 그 각이 들어갈 수 있도록 8등분을 했고요. 그것을 다시 16등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3cm짜리 지름의 원, 4cm짜리 지름의 원을 그려서 3cm도 그렸고 3.5도 그렸고 4cm도 그렸죠. 이렇게 그려서 도면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너무 지저분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걸 또 깨끗하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깨끗한 곳에 한 번 더 그리자고 하니까 상훈이가 말도 안 된대요.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 또 그린다는 거는 너무 힘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제안을 하기를 그러면 지난번에 선생님이 5cm짜리 원을 그려서 줬던 것처럼 너희도 이걸 이대로 쓰기로 하고 오려서 옮겨 붙이면 어떻겠니? 그래서 이제 서로 일을 척척 역할을 나누어서요. 이렇게 보면 나는 체인을 올릴 거야. 왜냐하면 난 작은 거 잘 오리니까. 그 다음에 오늘랑 내가 연결하면
되겠지?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일을 서로 다 분담을 해서 이렇게 오려가지고 붙인 다음에 이제 체인링을 오려서 이제 배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바퀴의 이제 구조는 해결을 한 거예요. 그런데 뒷바퀴 체인링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 생각에 체인링은 뒷바퀴는 좀 더 작대요. 그럼 얼마만큼 작게 해야 이게 돌아갈까? 그러니까 이게 잘 돌아가려면 좀 뭉툭하고 둥글둥글하고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대요. 여기서 그 말이 아니고 앞에 있는 체이닝과 뒤에 있는 체이닝의 크기가 전체적으로 달라져야 되는 건지 같아져야 되는 걸로 묻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달라져야 된대요. 그때 병훈이만 같아야 된대요. 앞에 체이닝하고 뒤에 체이닝의 크기가요. 그래서 왜 다 달라야 된다고 근데 병훈이만 같아야 된다고 하니 설명을 해보라고 하니까 병훈이가 잘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도. 그래서 체인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건 너도 알지. 그러니까 체인링을 싸고 돌아가는 체인의 크기가 변하지 않잖아요. 앞이든 뒤든 간에. 그 이제 다시 한번 상식해주고 더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교사가. 그랬더니 아이들이 같아야 된대요. 체인링의 크기가요. 체인링은 똑같은데 뒤에가 작으면 크기가 맞지 않아서 체인에서부터 빠져버릴 거래요. 그렇게 되면 뒷바퀴는 구르지 않게 될 거래요. 그러니까 원우가 선생님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석현이 너무 재밌죠. 선생님도 고민 중인 것 같대요. 그러니까 원우가 다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교사가 아니 그 대신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선생님들하고 같이 너희들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대답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기는 해. 그런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항상 다르게 생각하고 독특하게 말하고 너희들이 항상 그렇잖아. 그래서 선생님들이랑 너희들이랑 또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 이렇게 교사들의 협동교수 협의가 이렇게 아이들의 프로젝트 팀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병훈이는 선생님들이랑 그럼 생각이 똑같은 건 안 좋을 수 있겠네요. 오히려 다른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훈이 말 좀 들어보세요. 당연하지. 자기 자신이 아니면 다른 사람과 생각과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건 있을 수가 없지.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이건 해석학의 기본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저마다 다 다른 시간과 다른 공간을 살아온 존재이기 때문에 다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해석이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개개인의 다양성을 그렇게 중시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룹으로 만나서 함께 작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각각이 갖고 있는 다양한 해석과 배경, 경험을 녹여서 더 나은 합에 이룰 수 있다는 아주 커다란 장점이 있어요. 개개인은 각자 자기가 아는 것밖에 모르는 상황 제약을 가진 존재이니까요. 다시 프로젝트로 돌아가면요. 그러면 얼마를 작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2cm만 빼고 3cm로 하면 좋겠대요. 진영이는 앞에 것의 중간으로 하면 좋겠대요. 그랬더니 석현이가 알겠대요. 그러면 뒤에 있는 체이닝의 삼각형은 개수가 달라지겠어요. 크기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개수가 달라지는 거래요. 그래서 5의 반 2.5로 해야 한대요, 진영이가. 그래서 2.5는 그릴 수 있대요. 먼저 점을 찍어 놔야지. 그래서 네모를 먼저 만들려고 하고 그 다음에 대각선을 긋고 중심을 찾고 2.5의 반을 어떻게 찾아? 진짜 어렵대요. 또 나눠? 그럼 1cm씩 나눠 갖고 남은 이 0.5cm를 반씩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런데 석현님 말 좀 보세요. 선생님 이걸 뭐라고 읽어요? 아직 아이들이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는 읽을 수가 없잖아요. 처음에 아이들이 1의 반, 2의 반 이렇게 얘기했던 게 이제 겨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는 읽을 수 있게 돼서 0.5라고 말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런데 두째 자리까지는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사가 이건 좀 어렵지 1.25라고 읽는데 그러니까 오늘 그게 뭐야 모르겠대요. 교사 말이 어떻게 읽는지는 정확히 모르더라도 이렇게 길이를 맞출 수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 같아 라고 이제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병훈이 말이 오늘은 쉽게 끝낼 수 있겠대요. 지난번에 가로 세로가 5cm인 모는 종이 안에 원을 그려놓으면서 이 원의 중심점을 찾으면서 대각선을 가서 중심점을 찾아봤잖아요. 그런데 신기하다. 이것도 각도기로 재보니까 45도인 거예요.
그러네 앞에 체인링을 했을 때랑 똑같대요. 그래서 이 뒷바퀴의 체인링에는 그렇게 그려놓으니까 8개의 체인링이 들어갔어요. 정말 신기하다. 크기는 작아졌는데 45도는 같다. 세모가 딱 반이다. 16개 있는데 이번엔 8개잖아. 5cm의 반을 했으니까 세모도 딱 반이지. 이제 앞뒤 체이닝이 완성됐으니까 이제 체이닝을 깨끗이 오려 붙였잖아. 그런데 체이닝의 동그라미를 어떻게 붙일 거야? 이 동그라미 크기는 1cm였어. 우리가 했던 것처럼 밖에도 안에도 1cm에 딱 맞게 동그라미를 그려주면 그 안에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거를 그려넣지 않고 오려 넣기 때문에 위치를 더 정확히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디지털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아날로그 방식으로 해결할 때 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뒤에 체닝은 얼마큼 떨어져서 붙여야지?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되는데 앞에 체닝의 크기만큼 이걸 몇 cm예요? 너희가 생각해봐. 원의 넓이에다가 삼각형의 길이에다 동그란 체인의 삼각형이만큼 튀어나온 것까지 더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갑론을박 가죠. 이 길이에다가 또 이 길이를 합쳐서 이게 겹치지 않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렇게 두고 체인을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체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재활용 매체 중에서 골라서 이렇게 쭉 연결을 해요. 체인을 만들 수 있게 여러 개의 이 고리를 만들고요. 이걸 연결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각각 아이디어를 내요. 창문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 사이가 너무 멀어서 돌다가 체인링이 빠져버릴 것 같아요. 딱딱 걸리질 않고요. 이건 원우 거예요. 원우는 튼튼하게 하려고 이렇게 쇠사슬 형태로 된 체인으로 감았어요. 그런데 부드러울 것 같긴 하지만 너무 끈이 두꺼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석현이 거는 아까 맨 처음에 했던 누구죠? 상훈이요. 상훈이 것보다는 간격이 좁지만 그래도 너무 넓대요. 한결이는 이걸 한 줄로 감았어요, 서로. 그러면 어디에 이게 체인링이 끼죠? 이 사이에 체인링이 끼어서 물고 물고 돌아가줘야 되는데요. 그다음 병훈이는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 철사를 더 가는 동선으로 꼬아서 이중으로 해서 했어요. 그 다음에 진영이 같은 경우는 체인링을 각각 구리철사를 잘라서 뜨거운 본드로 쭉쭉 붙여줬어요. 그럼 이건 굴러가다가 떨어질 염려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 아이들이 해놓은 체인링 모양이에요. 상훈이는 너무 간격이 넓었죠. 원우는 쇠사슬 모양의 체인을 썼기 때문에 두꺼워서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요. 석견이는 진영이보다는 좁지만 그래도 너무 넓고 병훈이는 아주 꼬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해요. 한결이는 한 줄로 감았기 때문에 그 안에 체인링이 꽂힐 수가 없어요. 진영이는 한 겹으로 잘라서 붙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게 튼튼하지가 않아서 돌아가기가 어려울 것 같죠. 그래서 아이들이 합의한 게 이 모양이에요. 쭉 연결해서 양쪽을 감았는데요. 아이들이 제일 어려웠던 거는 이 체인의 간격을 맞추는 일이었어요. 이걸 철사로 감기 때문에 어린 손으로 이걸 일정하게 감아내기는 쉽지가 않았던 거죠. 이거 어른들이 해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하게 하는 게 가장 어렵기 때문에 뭔가 좀 튼튼한 어떤 것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대요. 그러면서 애들이 이제 고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걸 돌아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증이 필요했는데, 그러면 안에 이 톱니바퀴 모양 있죠. 그게 말하자면 체인을 물고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자기네가 만들 수 있는 톱니바퀴는 이렇게 아세테트지에다가 자기네가 그려놓은 설계도 밑그림을 옮겨 그려서 이걸 오리는 거였는데, 한 장으로는 체인을 물고 돌아가기가 너무 유약하잖아요. 아세테트지가 흐늘거려서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네가 6명이니까 공평하게 하나씩 오리재요. 그래서 6개를 겹쳐 붙였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두께를 가지면서 튼튼해졌죠. 그래서 자기네가 만들어 놓은 체인 모형을 위에다가 걸어서 돌려보니까 간격이 잘 안 맞아서 그렇긴 하지만 물고 돌아가기는 해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앞에 체인과 뒤 체인 사이의 거리를 얼마로 할 거냐는 거죠. 아까 이게 8cm였고 이게 5.5였으니까 여기를 4로 하자까지는 얘기가 나서 총 17.5까지요. 그런데
그러려고 하니까 이제 그 체인링 때문에 튼튼하지가 않아서 굉장히 애들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사가 자전거 수리하는 수리점에 가서 이 체인링 실물을 얻어왔어요.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소개해 줄 것이 있어.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진짜 체인인데 너희들이 만들었던 체인링에 진짜 체인을 감으니까 짠! 우와, 딱 맞는다. 우리가 이 체인링이랑 똑같이 만들어야 하나? 우리는 이렇게 못 만드는데. 너희들이 체인을 만들기 위해서 공부했고 노력했던 거 만들어도 충분해. 봐봐. 너희들이 체인을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만들지 않았다면 진짜 체인이 어떻게 맞을 수 있었겠어? 우리 진짜 많이 공부했잖아. 진짜 노력해서 신이 준 선물인 것 같다. 그치? 맞아. 신 선물. 보세요.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이 체인링 구조물에 이 진짜 자전거 체인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어, 어려운 과정을 헤쳐 나왔는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아이들은 신이 마치 자기들에게 선물을 내린 것 같대요. 어떻게 이렇게 우연의 일치가 있었을까요? 석현이가 또 한 가지 얘기해요. 자기 집에서 체인링 길이 재갖고 왔대요. 앞은 13이었고 뒤는 7이어서 그 사이가 20이더래요. 이렇게요. 뒤에 지름이 7, 뒤에가 13이었는데 이 둘을 더한 폭만큼 앞에 체인과 뒤에 체인이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요. 그랬으면 이제 자기들의 체인은 어떻게 됐어요? 앞에 거는 체인링이 7cm고 뒤에 거는 4.5cm 했어요. 재보니까. 그러면 이 둘을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간격은 12.5가 돼요. 이제 자로 재는 거 쉽게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모형 자전거를 갖고도 검증을 해봤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모형 자전거는 앞에가 2cm고 뒤가 1.5였어요. 근데 그 사이가 3.5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뒤 체인링의 폭을 더한 만큼의 간격이 벌어져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애들이요. 이렇게요. 그래서 앞에 체인과 뒤에 체인 사이가 이제 앞에가 8.5, 뒤가 5니까 이 사이가 13.5가 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이 체인의 반쪽을 더 재야 되잖아요. 이쪽 길이요. 그다음에 이쪽 길이요. 그 반구가 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걸 재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겠냐고 했더니 석현이는 종이를 두루룩 말아서 재인 다음에 펴서 자로 펴면 직선이 되니까 그때 자로 재보면 된대요. 그래서 하니까 13cm였고 뒤는 7cm였어요. 그 다음에 또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겠니? 그러니까 줄자로 재재요. 근데 줄자를 직접 재보려고 하니까 줄자가 흐물흐물하면서 붕 뜨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이 없겠니? 그랬더니 병훈이가 실로 하면 좋겠대요. 그래서 실로 재는데 실도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좀 잡아달라 이렇게 병훈이가 요구를 하니까 아니래요. 잡을 게 아니라 테프로 실을 고정시키면서 재재요. 그래서 잰 다음에 이걸 펴서 재니까 13이요. 그래서 아까 석현이가 종이로 쟀던 거랑 똑같았어요. 뒤에는 7cm요. 그것도 똑같았죠. 그리고 앞에 지름이 13cm, 뒤에 지름이 7cm, 이 둘을 더하면 이 가운데가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9cm죠. 네. 그래서 모두 이 체인의 길이는 58cm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체 체인의 길이를 몇 cm로 만들어야만 이 모형 자전거에 합당한 길이의 체인을 만들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체인링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건 한 사람이 탈 자전거가 아니니까 어, 사람이 타는 만큼 체인링을 넣어서 각각 페달을 여러 개 단 다음에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자전거를 지금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지금 이 그림은 밑에서 완성된 그림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리 앞으로 좀 따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체인링은 모두 6개가 있어야 된대요. 그럼 앞뒤에 2개가 있으니까 가운데 4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 크기는 어떻게 돼야 되냐고 물었더니 앞과 뒤의 중간 크기만큼 들어가야 된대요. 4개의 중간 크기가 그럼 모두 같아야 되는 거니? 아니래요, 상훈이. 조금씩 뒤로 갈수록 작아지면 된대요. 그러면 톱니바퀴의 크기는 1cm인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원의 크기가 작아져야 된다는 거지. 작은
원의 크기 안에 1cm 톱니바퀴 개수가 줄어들도록 넣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이 작아지면 톱니가 1cm 거는 맞는데 톱니 개수는 틀려도 되잖아요. 앞에가 16개, 뒤가 8개였던 것처럼요. 그럼 톱니바퀴 개수를 어떻게 줄일 수 있냐? 그런데 일정하게 줄이래요. 그러니까 진영이가 일씩 줄여보세요. 앞에가 16cm, 16개였으니까 일씩 줄이면 15개, 14개, 13개, 12개, 11개. 맨 마지막에 이게 8이 돼야 되는데 줄여나갔더니 11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일식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럼 한결이 말이 그럼 2씩 줄여가잖아요. 그래서 16부터 줄여나갔더니 끝이 6이 되어버렸어요.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석현이가 한 개씩 줄여도 안 되고 1씩 줄여도 안 되고 2씩 줄여도 안 되니까 그럼 1.5씩 줄이자는 거예요. 그러면 교사가 읊어준 거예요. 16, 14.5, 13, 11.5, 10, 8.5. 아우, 0.5가 남았죠. 진짜 아깝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그랬더니 여기 도저히 숫자가 안 맞잖아. 그럼 5명이 탄다고 했는데 타는 사람을 줄이면 어떨까 하고 아이디어를 내줬어요, 교사가. 오늘 안 된대요. 어차피 다 못하니까 돌아가면서 탄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도 없지 않느냐고 석현이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 빼기로 해요. 그래서 20줄이니까 맨 앞에 있는 16개 톱니바퀴가 그 다음에 14개, 12개, 10개, 8개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정해졌죠. 4명이 탈 수 있는 자전거가 됐어요. 그럼 얼마씩 작아져야 될까? 그러면 어느 말이 예전처럼 우리가 썼던 각도기가 필요한 건 아닐까? 그러니까 석현이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도저히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옆으로 석현이는 이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요. 옆으로 선을 똑바로 이렇게 그은 다음에 여기 기울어진 거가 똑바로 된 것 사이에 작은 원만큼 작아지면 될 거 아니에요. 교사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말해요. 그런데 어디를 재서야 되는지 진짜 모를 것 같대요. 이거 될 것 같기도 한데 이건 너무 어렵대요. 그러니까 진영이가 그러지 말고 각도기를 쓰재요. 각도기로 어떻게 할 거니? 그랬더니 예전처럼 45도의 반을 찾아서 16개를 했어요. 그러면 45 반이면 얼마지? 45 반을 지난번에 계산을 했었는데 이제 잊은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핸드폰을 제공했어요. 그래서 핸드폰에서 계산기를 두들겨서 22.5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러면 14개도 그렇게 하면 된대요. 그런데 교사 말이 지금 우리가 첫 번째 큰 체인링의 크기는 5cm였지만 지금 다른 원의 지름은 다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니? 그러면 원의 길이는 지금 정확히 모르지만 지영이가 말한 대로 각도는 잴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앞 체인링을 할 때 원을 16개로 나눴던 것을 생각하면 알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말하니까 석현이가 원을 14, 12, 10 이렇게 나누면 된대요. 그럼 원의 둘레가 얼마였는지 기억이 나니까 360도래요. 그래서 이제 계산기로 전부 나누어요. 360도를 14개로, 360도를 12개로, 10개로 나눴더니 첫 번째 것은 25.7도 마다 선을 하나씩 그어야 되죠. 그 다음에 12개짜리는 30도마다, 그 다음에 10개짜리는 36도마다 이렇게 해서 3개의 이게 뭐죠? 각도 분할이 나와요. 톱니바퀴하고 각도 개수죠. 그래서 360도 원을 만들고 각도를 재면 쉬운 것부터 하자요. 그래서 이거 12개, 30도짜리부터 하면 한 번에 끝난대요. 그렇게 해서 재고 25.7도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소수점을 차라리 올려서 26으로 해서 정수로 만들어서 하면 좋을 것 같다. 교수가 이렇게 해주면서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면 더 배우게 될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1cm씩 톱니를 그려놓으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맞출 건지 생각해 봐야 될 거래요. 그래서 안 맞을 건데 그래서 위치를 바꿔보면 어떨까. 그래서 처음처럼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남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고 안으로 쑥 들어가요. 중심 안으로요. 그러면 이 양쪽에 접은 점이요. 또 여기다 넣고 점 또 찍고요. 이 속에 집어넣고 점 찍고 하면 그 점들을 쭉 연결하면 이 체인링의 원의 크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위치를 바꿔가면서 가까이 당겨봤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됐어요. 어차피 이 체인링의 양 뭐죠? 이등변. 이 등변도 1cm고 여기도 1cm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아세테트지에다가 모양자처럼 홈을 해서 대고 그릴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4개가 될 때는 25.7도씩 해서 이걸 대고 쭉 원을 그린 다음에 각각 체이닝을 그려 놓고요. 그 다음에 30도를 잰 다음에 이걸 밀어 넣어서 요점을 찍어서 연결한 다음에 이렇게 12개를 집어넣고요. 이렇게 36도씩 해서 10개를 집어넣어서 체이닝이 이렇게 해결됐어요. 16개 톱니바퀴, 여기는 14개, 12개, 10개, 8개 이렇게 2씩 줄어들면서 5개의 체이닝이 완성이 됐어요. 이제 자기들이 거기에 소원을 시키고 한 자전거기 때문에 손잡이는 손이 시리지 않도록 따뜻함을 손에서 마음으로 연결해 줄 수 있도록 달 손잡이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린 달 손잡이에요. 경은 원우, 또 상은 진영이 그린 거고요. 석현이 그린 거, 한결이 그린 거예요. 석현이 거는 따뜻함이 밖으로 묻어나오고 있죠. 하트 의자는 엉덩이가 닿으면 모든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도록 사랑하게 모든 사람을 사랑해버리게 하는 그런 의자예요. 그래서 의자 자체가 하트 모양이고요. 네, 그래서 사랑이 넘쳐나오는 모습들을 아이들이 각각 다 그렸어요. 별라이트는 자기가 잘 못 볼 때 대신 봐줄 수 있도록 어둠 속에서도 두렵지 않게 해주는 별라이트잖아요. 병원이 그린 거, 원우가 그린 거, 상훈이가 그린 거, 진영이가 그린 거 이렇게 해서 다 그렸고요. 그 다음에 하늘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볼 수 없었던 해, 달, 별, 천사, 뭐 새들, 푹신한 구름, 지나간 비행기를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날개예요. 이렇게 각각 자기가 생각하는 날개를 각자가 그렸고요. 그 다음에 합의했어요. 날개는 이런 형태로, 의자는 이렇게요. 그 다음에 달 손잡이, 또 별라이트, 꽃바구니, 이렇게 향기가 나오도록 꽃바구니도 달아주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자기네가 원하는 크기의 그 실물 크기의 모는 종이에다가 원하는 크기로요. 이렇게 다 지금 아이들이 그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완성된 네, 손을 실은 자전거의 모습이에요. 하트 의자가 쭉 연결돼 있고요. 각각 마실 수 있는 물병도 있고요. 이렇게 큰 바퀴에서부터 이렇게 뒤로 갈수록 작아지는 바퀴 형태가 쭉 놓여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 손잡이에는요. 이렇게 달 손잡이가 달려 있고 별 라이트도 달려 있어요. 뒤는 향기를 뿜는 꽃바구니도 달아줬고요.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 소원을 실은 자전거는 함께하기를 통해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 속에 숨을 불어넣어주고 싶어 해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깊이 있는 탐구가 일어날 수 있었겠죠. 때문에 자전거의 구조와 체인의 원리에 대한 탐구가 주된 흐름을 이루면서 자전거가 실제 돌아가기 위한 구조를 설계해내야만 했죠. 부를 수 있는 자전거 만들기는 정확한 톱니의 모양, 체인링을 만들어내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했던 모는 종이의 사용, 측정, 중심 찾기, 원 그리기, 각도 재기, 호 나누기, 거리 재기, 연산, 비례 등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졌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자율적인 전략이 드러났고 체인과 체이닝의 정확한 맞물림을 그려내기 위해 자아, 컴퍼스, 각도기 등 도구 사용에서의 또래 교수는 교사를 넘어서는 교수 전략이 함께했어요. 또한 연령을 뛰어넘는 높은 수준의 학습이 이루어지면서 체이닝을 정확히 그리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되어주었어요. 마지막으로 앉기에 편안한 의자의 모양과 높이, 의자와 페달이 놓여지는 위치와 길이, 손잡이의 위치, 바퀴 등의 크기 등의 자전거 구조는 실제 자전거의 비례를 통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자전거로 디자인되었어요. 독특하고 많은 아이디어를 산출해낸 원우 한 전략이 한계에 도달하면 또 다른 전략을 들고 나오는 능력과 함께 탁월한 또래 교수를 함께하는 것에 대한 위력을 발휘한 석현, 각도기 컴퍼스 등의 도구를 온활한 사용으로 또래의 인지를 돕는 진영, 진지하고 깊이 있게 생각함으로써 또래의 의견을 수용할 줄 아는 병은, 뛰어난 관찰력으로 문제점을 발견해내고 언어와 그림의 표현력이 좋은 상은, 암산이 빨라 계산할 때마다 빠른 진행을 도왔던 한결. 여기 보시면 아이들마다 저마다 다 특징이 있죠. 각자의 특징이 이 어려운 작업을 해나가면서 면면이 제 문제의 상황마다 다 기여를 하게 돼요. 이렇게 프로젝트 여정을 통해 아이들은
충분히 생각하여 추론하며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줄 아는 풍요로운 잠재력, 탐구심과 호기심이 있음이 드러났어요. 아동들은 바퀴, 체인과 체인링의 구조, 자전거의 구조에 대한 다양한 가설과 문제 해결 전략을 통해 각자 학습의 경로가 다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이 여정은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하는 아이들의 말 속에서 알아가야 할 것들이 많았던 조금은 도전적인 과정이었지만, 아이들은 넘치는 에너지를 발산하며 끊임없는 가능성을 투사하는 존재임도 드러났어요. 여기 보시면 나중에 그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는 남자아이 6명이 있죠. 1학년 3명하고 2학년 3명이었죠. 처음에 이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했던 여자아이가 2명이 있었는데, 여자아이 2명은 어느새 이 프로젝트에서 뒤로 빠지고, 그 다음에 남자들 6명만 남았는데, 이 구조적이고 굉장히 도용의 문제, 어떤 기하학적 문제에 대한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하는 특성상 이렇게 남자아이들 6명이 마무리를 짓게 된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1학년과 2학년으로 구성된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흔히 보시기에 쉽지 않는 그런 사례였습니다.